안녕하세요. 에코나우텍의 윤 대표입니다. 벌써 분석 조건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분석 조건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이번 마이크로4 분석 조건은 좀 다를 거예요. 약간 수준이 높아요. 약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난이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BT만 분석할 거라면은 메조4나 매크로4, 마이크로4 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4의 포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조건이 조금 까탈스럽고, 일단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의뢰를 받았다면은 의뢰자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겠죠. 제가 알려드린 분석 조건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진짜 장비를 내 거로 만들고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석 조건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전에 알려드리지 않았던 그 어널리시스 컨디션에서의 옵션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4는 두 단계로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마이크로4를 분석하기 전에 간략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분석 조건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략한 분석 조건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결과를 통해 갖고 자세한 분석 조건을 짜야 돼요. 그러면 그 자세한 분석 조건까지 짜고 나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꼭 2번에 걸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2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는 데이터가 엄하게 나오지 않아요. 또는 마이크로4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시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2번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나서 이 강의 영상을 들으신다면 이제 마이크로4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어렵지 분석에 있어서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마이크로4도 따라와. 제가 이번에 사용할 장비는 여기 보시면은 ASAP2010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한 게 간략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서 오픈 샘플 인포메이션 2포인트 메소드를 짤 거예요. 2포인트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샘플 인포메이션 어널리시스 컨디션, 여기 디게스 컨디션이 없어요. 2010은 2010은 디게스 컨디션이 따로 없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설정, 어저프티브 프로퍼티, 레포트 옵션인데 오늘은 어널리시스 컨디션만 건들 거예요. 여기는 2010까지는 계산을 직접 해주는 게 없었어요. 내가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분석하기 전에. 근데 분석한 이후에도 넣으셔도 됩니다. 바로 어널리시스 컨디션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인설트 레인지를 누르시고 시작 포인트를 0.01, 시작 포인트가 0.01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메저4도 그렇고 매크로4 어떤 거든 간에 0.01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엔딩 포인트는 0.02, 그리고 포인트는 2개. 0.0이라고 0.02만 분석하는 겁니다. 리니어하게 뭐 어떤 거나 상관없어요. 오케이, 됐죠? 포인트 아무것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레이션 단계에 들어가서 뭐 파우더일 수도 있고 펠렛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슬로우 이베큐에이션 하시면 됩니다. 0.1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간략하게 분석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프리스페이스도 메저로 두시면 돼요. 지금은 메저입니다. 로어 듀오포 이베큐에이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베큐에이션 타임은 0.1로 합니다. 그리고 P0 당연히 이거는 자동으로 측정하게끔 두고, 2010, 2020은 P0를 측정할 때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시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걸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두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마이크로4를 측정할 때는 보통 어떤 가스를 사용하냐, 아르곤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액체 아르곤을 사용해야 되겠죠. 아르곤 가스, 액체 아르곤의 온도는 87K니까 이거는 꼭 변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케이.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은 그냥 10초로 두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뭐 600초, 이건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백필가스 당연히 분석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륨이나 아니면 뭐 세츄레이션 프레셔 가스가 있는데 분석가스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 엔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뭐가 되어 있다, 뭐가 되어 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놔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만 해놓고 가스는 아르곤의 액체 아르곤, 이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레포트는
이때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BT 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다 체크 빼놓으시고 아이소썸 리니어 플룻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끝. 간략 조건이에요. 간략 조건의 포인트는 2포인트만 분석을 한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가 0.01이어야 된다. 메저포 분석하듯이 조건을 다 프리퍼레이션부터 해서 다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스는 액체 아르곤에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레퍼트 옵션에서는 레퍼트는 아이소썸 리니어 플룻만 보시면 됩니다. 분석이 잘 끝난 액체 아르곤 듀오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어널리시스 포트 쪽에 꼽혀있는 샘플 튜브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아이소썸 자켓을 위로 올려주십니다. 이때 아주 살살살 잘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게스 포트에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이 있는데 2번 쪽 디게스 포트에 있는 히팅 멘트를 어널리시스 쪽 샘플 튜브에다가 클립을 이용해서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 처리할 때 온도보다 좀 낮은 온도도 상관없으니까 뭐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00도에서 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150도 정도만 전 처리하겠습니다.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의 어떤 모습이에요. 어널리시스 포트에 샘플 튜브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히팅 멘트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처리를 걸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이때는 해주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하게 될 때 옵션에 들어가서 스테이처스 이네이블 매뉴얼 컨트롤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든 밸브들이 노란 색깔 또는 녹색으로 변해 있죠. 이때 이제 노란 색깔이 닫혀 있는 거고 녹색이 열려 있는 건데 이때 9번 밸브를 확 열어버리게 되면 샘플 튜브에 있는 게 쫙 하고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오픈하시는 게 아니에요. 펄스 밸브라고 해서 알파벳 P 밸브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P 옆에 보시면 프레셔가 계속 잘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쭉 뽑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시면 돼요. 밸브 상태는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처리하는 거고 열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처리가 끝나면은 히팅만 빼주시면 됩니다. 밸브 상태는 그대로 두시면 되니까 다시 얘는 스테이처스 가서 이네이블 매뉴얼 컨트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전 처리가 잘 끝났다면은 다시 히팅 멘트를 제거해 주시고 샘플 튜브가 식게 되면은 그때 아이소썸 자켓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다시 분석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 프리스페이스, 콜드 프리스페이스 그 다음에 흡착량이 나와 있어요. 0.01에서의 흡착량.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헬륨 가스 영향 때문에 원 프리스페이스와 콜드 프리스페이스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아까 전 처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맨 처음에 진행하게 되면 샘플 튜브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가스가 헬륨 가스예요. 근데 헬륨 가스가 마이크로포어 시료들 안에서는 모세관 현상으로 해서 얘가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근데 트래핑 돼서 못 나오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 처리를 한번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까 안쪽에 N2 가스나 그런 것들이 흡착이 돼 있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어느 정도 열을 가해서 걔네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 처리를 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흡착량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분석 조건을 짤 때 사용되는 게 이 흡착량을 통해서 로우 프레셔 도즈 모드에서 로우 프레셔 도즈 어마운트 값을 정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0.01에서 한 포인트를 얻었고 그러면 0.01에서의 한 포인트를 얻은 그 이전의 데이터 0.01보다 앞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구하는 거예요. 막 0.001, 0.0000002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스 좀 뭐 7째짜리 8째짜리부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0.01에서의 흡착량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왜? 로우 프레셔 도즈 모드는 0.01 이전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옵션이 딱 꺼져요. 0.01 이상 딱 되면은 옵션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에서의 흡착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170이라고 하는데 그럼 0.01 이전의 데이터는 몇 포인트 정도 나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한 30에 40포인트 정도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170을 한 5 정도로 나누게 되니까 34포인트, 36포인트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01에 가까워질 때 포인트가 내가 정해놓은 도즈 어마운트 값보다 좀 낮은 값으로 해서 조금 더 찍혀요.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4포인트인데 한 36, 7포인트 정도가 찍힐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첫 번째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마이크로라고 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다 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BT에 체크되어 있고 T 플러스에 체크되어 있고 BJH 체크되어 있어요. 마이크로폰은 솔직히 BJH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떠한 쉐입을 갖고 있는 포어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BJH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포의 포어 사이즈를 보려면 HK를 봐야 되는데 하바스카우저를 봐야 되는데 이때 다른 포인트는 찍을 것도 없어요. 0.01에 한 포인트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앞전에 이제 0.01보다 앞에 나오는 애들은 알아서 찍혀요.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베큐에이션 타임을 제가 0.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0.1이나 뭐 그렇게 두셔도 돼요. 이 상태는 왜냐면 우리가 전처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프리스페이스. 자, 이제 프리스페이스를 할 때 제가 이거를 볼게요. 프리스페이스를 할 때 두 번째 분석에서는 프리스페이스를 엔터로 둡니다. 그래서 엔터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면은 원 프리스페이스, 홀드 프리스페이스가 있는데 걔네들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따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21.0139 그 다음에 85.566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헬륨가스의 영향을 안 받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P0는 똑같이 87K 그리고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이 있는데 얘는 최소 못해도 20초에서 30초 정도는 가져가 줘야지 마이크로포어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그만큼 마이크로포어는 안정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걔를 10초로 가져가게 되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조사에 레퍼런스 샘플을 분석하실 때는 30초인데 그걸로 기준을 삼으셔도 돼요. 그래서 30.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백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처리를 걸어놓고 히팅 멘틀만 빼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1번, 2번, 7번, 9번 밸브가 계속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백큐움을 잡고 있는 상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줬어요. N2가스의 영향도 없게끔 만들었고 헬륨가스의 영향도 없게끔 만들었고 또는 아르곤가스의 영향도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스타트 할 때 백필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아르곤가스나 N2가스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때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계속 백큐움이 잡혀있는 상태에 돼요. 그렇지 않고 백큐움이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백필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베큐에이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계속 도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분석이 안 되겠죠. 꼭 백큐움이 걸려있는 상태에 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타트를 빼줍니다. 예, 과감하게.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옵션을 갑니다. 이제 옵션을 사용할 거예요.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뭐 퍼스트 프레셔 픽스 도즈도 있고 맥시멈 볼륨 인클리멘트도 있고 한데 얘네들은 그냥 패스. 밑에 보면 톨러런스가 있는데 톨러런스도 일단 패스. 로우 프레셔 인클리멘탈 도즈 모드가 있어요.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로우 프레셔 도즈 어마운트 값이 있습니다. 도즈 어마운트 값이 있는데 얘네를 아까 우리가 계산한 수치 5 그러면은 0.01 이전의 포인트가 대략 40포인트 가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포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압력 테이블을 짜줬기 때문에 압력 테이블대로 메저포어 영역도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풀섭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이퀄리브레이션 딜레이는 지금 보시면 미니멈이 0아워고 맥시멈이 999시간이에요. 안정화될 때까지 찍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널리시스 컨디션 끝. 와우.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좀 복잡하죠. 여러가지로 되게 복잡한데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이크로포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분석을 하는 거는 장비가 하지만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료는 어떤 시료이고 그 시료는 어떤 이퀘이션을 사용해야 되고 이 시료는 어디서 끊어줘야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정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쭉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CO2 섭션 분석 조건까지 제가 다 만들게 되면은 레포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레포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BET와 메조포어를 하나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포어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CO2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험난한 길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그래도 꾹 참고 잘 따라오시고 윙크한 거 아닙니다. 꾹 참고 잘 따라오시고 여정만
요것만 잘 견디신다면 PC 섭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되시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사항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남겨주시고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요즘 불볕더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코나텍의 윤 대표는 물러가요. 아이고 뭐야 이거.